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프로야구 경기 상황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8시 30분 정도에는 뭐 5회, 6회, 7회 이 정도인데 방송 끝날 때쯤에는 많이 진척이 되고 역전도 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허문회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1일 오전이었습니다. 롯데가 허문회 감독을 경질하고 서튼 퓨처스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허문회 감독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계약 기간 3년, 총액 10억 5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는데요. 임기 절반 정도만을 채운 채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보통 프로야구 감독 자리를 두고 독이 든 성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롯데의 경우 로이스터 이후 양승호, 김시진, 이종훈, 조원우, 양상문 감독에 이어 허문회 감독까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는 향후 팬들의 바람과 우려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재밌는 야구와 근성 있는 플레이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롯데가 지금 지급 중이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될 감독 연봉이 21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중국 경질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롯데가 감독 연봉도 선수만큼 만만치 않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날에 방송을 했을 때 이 허문회 감독과 프런트 단장 이렇게 불화가 좀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은 그 전날까지 모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날 허문회 감독이 이석환 대표에서 만났다 이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이후 롯데의 구체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고 또 허문회 감독 역시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는 야구를 펼치면서 당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깜짝 발표였는데요. 롯데 담당 기자들의 말도 좀 종합해보면 예상치 못한 교체였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실제로 허문회 감독 본인도 결정이 내려진 당일 5월 11일 오전 아침에 퇴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경질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성적일 텐데요. 프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발표 당시 롯데는 12승 18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인데다가 5강팀과의 게임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식 발표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 교체를 발표할 당시 롯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단과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차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야구 한잔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허문회 감독은 작년부터 프런트 쪽과 소통 면에서 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특히 선수 기용에 대한 생각이 달랐는데요. 허문회 감독은 1군 무대는 과정을 쌓는 곳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전급들 위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1, 2군의 이동이 좀 활발하지 않았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허문회 감독은 팀 전력은 좋은데 감독이 운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그에 따라 구단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허문회 감독이 이제 고집스러운 선수단 운영 예를 들면 투수 파트에서 좀 불만 기용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2군 선수들을 너무 안 쓰니까 2군에서도 우리 언제 올라가? 2군 감독 역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 팀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트레이닝 파트거든요. 선수들이 다친 데나 이렇게 관리해 주는 곳인데 여기와 충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 이랬고 지난해 롯데는 7위였고 올해는 지금 현재 롯데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위표를 보니까요. 서튼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시즌 초반이라. 5월 11일부터 이제 서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크게 효과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5월 11일부터 성적만 놓고 보면 1승 4패로 리그 9위입니다. 예. 일단 겉으로 볼 때는 팀 타율이 2할 7푼 5리인데 리그 전체 4위거든요. 네. 하지만 팀 득점은 18개로 전체 9위.
그리고 지금 롯데 타자들이 필요할 때 방망이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 마운드는 여전히 또 불안한데요. 5월 11일부터 어제까지 롯데 팀 방어율이요. 6.80에 다릅니다. 리그 꼴찌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타에서 좀처럼 반전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허문회 감독 때와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서튼 감독은 1군 지휘봉을 넘겨받은 첫날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리빌딩이 아니라 리스타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성민규 단장이 부임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과 좀 저는 겹쳐지는 장면이더라고요. 이군을 이끌었던 만큼 일단 유망주들의 면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포수 지시환, 내야수 나승엽 선수를 비롯해 정우준, 송재영, 박재민, 이주찬, 신용수, 추재현 등이 1군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지시환, 나승엽 선수 등은 팀 분위기를 이끌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혼돈 양상이 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게 당분간. 지금 롯데 서튼 감독의 정책을 보면요. 허문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베테랑을 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베테랑 선수, 주전 선수가 나 좀 2군에 내려줘라고 했는데 끝까지 1군에 기용을 했었고요. 철저하게 베테랑 위주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2군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게 베테랑에서 젊은 선수로 중용으로 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선수단 분위기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역대 프로야구 사례를 보면 이렇게 권력의 중심이 이 시즌 중에 이동된 경우에는 대부분 팀들이 반전을 못했거든요. 롯데가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 빨리 이렇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과거 다른 팀과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롯데 팬들의 입장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롯데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나균안 선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얼굴은 제가 아는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네. 투수가 됐어요. 투수가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종덕 선수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롯데가 작년부터 투수 나균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나균안 선수는 15일 KT와의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5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불펜진이 실점하면서 승리는 날아갔습니다. 2017년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나균안 선수는 2019 시즌까지 포수로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스프링 캠프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올랐고 구단 내부적으로 재활 기간을 활용해 투수를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운드에 서게 됐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정한 후로는 선발 자원으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야, 근데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했으면 꽤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균안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를 할 때 이게 사실 롯데에서 상당히 기대했던 포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강민호 선수가 2018 시즌을 앞두고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종덕 선수가 나균안 선수죠. 강민호 선수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시즌 초반 이 볼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뒤로 흘리는 볼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제 팬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이게 선수가 위축되는 계기였거든요. 결국 투수 전향을 코칭 스태프와 상의 끝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름도 이제 바꿨고요.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평가가 어깨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포수 출신이라 강견이라서 투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송민규 단장이 자신 있게 밝혔는데 그 자신이 올 시즌을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데뷔전 잘 치렀고요. 앞으로도 기추가 주목되는 나균안 선수 딱 눈도장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재원 선수가 부정 배트를 썼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두산 내야수죠. 오재원 선수가 1군 경기에서 부정 배트를 사용해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건데요. 문제가 된 경기는 11일 잠실 키움전이었습니다. 당시 오재원 선수는 KBO 사무국의 공인을 받지 못한 R4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심판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있습니다. 배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3년 기아 이범호 선수가 비공인 배트를 사용해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고요. 2015년에는 두산 김지호 선수가 배트에 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부정 배트인데 부정 배트가 아니다. 이게 무슨 재밌는 기사 내용입니까? 이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 알사 제품인데 지난해까지는 KBO 리그 공인된 배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공인이었는데 올해는 이 배트를 쓰겠다고 보고한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이 오재훈 선수 측에서 깜빡을 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 사용할 수 있는 배트로. 네, 그래서 비공인 배트가 됐고요. 현재 지금 배트 브랜드가 34개에 달하거든요. 예. 국내 배트가 16개, 미국이 14개, 일본이 좀 4개입니다. 이게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게 좀 찾기가 힘든데, 근데 매의 눈으로 또 저쪽 상대 벤치에서 그걸 봤나 봅니다. 네. 예. 참 잘 보셨어요. 어쨌든 잘못한 건 맞죠. 예. 작년까지는 공인이었지만 올해는 그렇죠. 공인이 네, 안 됐으니까 쓰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참 어떻게 된 건지. 그날 이후 오재훈 선수는 뭐 다른 배트를 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배트를 썼는데 이게 사실 선수들한테 방망이가 바뀐다는 게 상당히 민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회사에 있을 때 배트 만드는 공장에서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10g 다리 그리고 또 길이도 1cm, 0.5cm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선수들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눈을 감고 다른 여러 개의 방망이를 주고 한번 찾아봐라. 손목으로 이렇게 몇 번 하더니 바로 자기 배트를 찾았어요. 그래요? 선수들이 그만큼 민감하거든요. 이 배트 무게의 길이에 대해서. 그만큼 좀 민감한데 오재훈 선수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트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크게 경기력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승의 날이 그제였는데요. 스승의 날 이벤트 눈길을 끈 선수가 있었나요? 네, 선수들의 스승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롯데는 이대호 선수의 어린 시절 은사인 신종세 감독을 초청해서 시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종세 감독은 신용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이대호 선수의 재능을 높게 사서 대동중학교 스카우트로 한 뒤 2년 6개월간 자택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단과 이대호 선수는 시구 행사 외에도 맞춤 정장 등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키움은 서건창 선수의 은사인 박태범 감독을, 또 NC는 임창민 선수의 은사인 최윤탁 선생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선수단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 훈련에 앞서 다 같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 코치진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가장 좋은 거는 감독님들에게는 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NC, 키움, LG, KT 일단 승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혜진 기자가 이 수베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스승의 날이라는 걸 접했고 노래까지 듣고 와,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라고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스승의 날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베르 감독이 자기도 처음이라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수베르 감독이 경기 전에 이례적으로 선수단한테도 고맙다, 이런 한국의 이런 문화, 존중의 문화가 너무 자신은 좀 뜻깊다라고 했는데 경기 전에는 이렇게 수베르 감독 표정이 밝았는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선발 이승관 선수가 첫 등판이었는데 이래도 채우지 못하고 6실점하고 강판됐고요. 또 수베르 감독이 1대 15로 뒤진 8회 말에는 이제 외야수 정진우 선수를 또 마운드에 올리면서 사실상 100기를 드는 모습. 경기가 끝나고 나서 수베르 감독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순위표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고 있습니다. 야구 한 잔. 벌써 취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순정남 정세영 기자, 순위표 쫙 읊어주세요. 네, 어제까지 순위표입니다. 삼성이 21승 15패로 변함없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부터는 좀 혼전입니다. NC 그리고 LG가 20승 15패 공동 2위로 선두 삼성을 0.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KT는 19승 16패로 4위고요. 공동 5위는 18승 16패의 SSG와 두산입니다. 7위부터는 5할 승률 밑에 팀인데 7위는 18승
20패의 키움, 8위는 15승 20패의 기아고요. 하나가 14승 22패로 9위, 롯데가 13승 22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 순위별 보니까요. 이게 머리 쪽이 센가요? 허리 쪽이 센가요? 꼬리 쪽이 센가요? 다 쓴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밌는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특정 한 팀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엄청 손에 땀을 쥐고 막 진땀이 흐를 만한 그런 시즌인데 삼성과 LG 야, 몇 게임 차입니까? 0.5게임 차요? 네. 와,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한번 볼게요. 야, 8회 초인데 아직도 0대 1입니다. 네. 삼성이 0, LG가 1인데요. 초반에 한 점 낸 그 점수를 LG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끝나면은 어떻게 순위가 바뀌나요? 그렇죠. 예, 0.5 경기 차기 때문에 순위가 이제 뒤집히는데요.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에 많이 벌어놓은 승수가 또 밑에 팀들이 또 따라오면서 좀 안심할 수 없는 이렇게 승차인데 한때 3경기 이상 났었거든요. 네. 지금 0.5경기가 추격이 됐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이승민 선수가 나서고 그러니까 LG는 에이스 켈리가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LG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갔는데 실제로 LG의 켈리 선수 에이스답게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고 또 이승민 선수는 투구수 제한이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4이닝을 이제 던졌는데 1실점 나름 잘 던졌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정주현 선수에게 큰 것 한 방을 맞고 이제 실점을 하고 패전 투수의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장갑 벗기 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8회 초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 하면은 저는 이제 원태인 선수가 떠오릅니다. 삼성 원태인. 여기 야구 한잔에서 정말 많이 언급된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원태인 선수의 페이스가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7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1.00이라는 무시무시한 성적을 작성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 등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정말 뭐 웬만한 외인을 뛰어넘는 특급 에이스라고 할 만한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13일 수원 KT전에선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이날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는 강백호 선수와의 승부였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는 이날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유일한 4할 타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원태인 선수가 좀 완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4차례 상대에 볼넷 1개만을 내줬습니다. 특히 7회 말 2사 1-2루 위기에서 강백호 선수를 다시 만났는데요.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포효하는 모습은 정말 팬들로 하여금 환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아니 지금 주요 부문 순위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다 원태인 천하죠. 원태인. 탈삼진도 지금 4위인가 그렇죠. 그러는데 47개인데 1위랑 몇 개 차이 안 나요. 맞습니다. 지금 못하는 건 세이브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NC 구창모 선수가 잘했잖아요. 근데 올해 원태인 선수의 9위는 지난해 구창모 선수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는 어떻게 이렇게 또 지난 주중까지만 해도 좀 주춤했는데 그렇죠. 3게임 차를 이제 좁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L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들 켈리 수아레즈 선수가 좀 부진했어요. 오늘 켈리 선수는 이제 반전을 했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데 토종 선발들이 반전을 이뤄냅니다. 일단 13일 이상용, 14일 정찬원 그리고 15일 이민호 선수까지 3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16.1이닝 3자책점만 내줬고요. 선발진 평균 자책점 토종 3명이 평균 자책점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까지 좀 부진하고 또 팀 타선도 제때 터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토종 선발들이 갑자기 우리도 있어! 라고 이제 경연을 펼치면서 무리 없이 이제 선발진을 돌아가면서 선두권까지 바짝 추격하게 된 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원조 강팀 NC도 2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공동 5위인 두산과 SSG 이 경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향방에 어떻게 보면 그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학 경기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SG 홈으로 불러드렸는데 지금 현재 7회 초네요. 네.
두산이 5대1로 SSG에 앞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춤합니다. 부상 선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김상수 선수, 이탈, 최주환 선수는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이번 주에는 이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원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5선발로 밀고 있는 자원인데 5이닝 1자책점으로 상당히 잘 던지긴 했지만 두산이 또 필요할 때마다 점수를 좀 뽑아주는 이런 모양새였고요.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이제 좀 자랑스러워하는 신인 선발인데요. 전문 선발인데요. 5이닝 1자책 지금 승리 요건을 또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김재환 선수가 또 대포를 터뜨렸는데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까지 좀 부진했는데 네. 올해는 확실히 그 모습을 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SSG에 최신 맥주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올 시즌을 앞두고 SSG가 추신수 최주환 선수를 영입한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최정 선수, 로맥 선수에다가 추신수 선수, 최주환 선수까지 모두 아우르는 최신 맥주 타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머지않아 이들의 완전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상을 당했던 최주환 선수가 재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당초 지난 15일 2군 경기 후반에 대타로 출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비로 강우콜드 처리되면서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18일 잡아둔 고향과의 연습 경기에 지명 타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신 맥주란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예. 우리 앞에 계시는 이혜진 기자가 최초로 썼습니다. 기사로. 예. 그 이후로 최신 맥주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이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무나 쓰면 안 된다고. 봄 비가 내렸어요. 네. 어제 그제 내려서 그쵸. 경기가 수년이 되고 뭐 더블헤더 뭐 앞으로 7연전 이렇게 돼갖고 막 무시무시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경기가 또 취소된 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오늘 경기가 취소되면 이제 내일 이제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향후 수년된 경기로 나중에 잡힐 예정이고요. 저희 월요일 경기가 생기면서 이게 죽음의 7연전이 열린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일단 창원 부산 경기가 취소되면서 4개 팀이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고 이번 한 주를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NC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뭐 잠실 광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롯데와 KT 역시 대전, 수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우천 취소로 조금 일찍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를 하고 있는 LG, 삼성, 두산, SSG는 이번 주 체력 관리 잘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19일 석가탄신일 낮 경기까지 또 끼어 있거든요. 원정 경기로 이동해야 하는 팀은 17일 경기 후 이동, 또 밤 경기를 하고 다음날 낮 경기를 해야 하는 이런 정말 빡빡한 일정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은 둘째치고 매일 경기에 나가는 야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좀 중요할 듯한데요. 또 현재 순위가 촘촘하기 때문에 네. 자체 리기간 긴 연패라도 빠지면 타격이 맞아요. 크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은 돔구장이니까 날씨랑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브리검이 만약에 복귀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키움의 브리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15일 고척 하나전에 등판해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탈삼진 또한 7개나 솎아냈는데요. 특유의 투심과 컵 페스티벌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브리검 선수는 2010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4시즌 연속 KBO 리그 무대를 섰는데요. 아무래도 좀 팔꿈치 부상 후유증에 대한 우려로 올해 키움과 재계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몸 상태 역시 훨씬 좋아졌는데요. 오. 홍원기 감독에 따르면 몸무게를 10kg 이상 뺐다고 합니다. 근데 근육은 그대로고 근육은 체지방만 8% 이상 줄이는 등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짱으로 돌아온 브리검 기대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마지막으로 네. 내 맘대로 MVP 한 분만 선정해 주시죠. 저는 최정 선수. 최정. 네. SSG. 오늘 경기가 열리고 있지만 예. 이번 주 3개 홈런을 때렸는데 타율도 주간 5할 7푼 1리로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불방망이네요. 최주환 선수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올 때까지 SSG는 버티자인데요. 최정 선수가 그 기간까지 120% 실력을 발휘 중입니다. MVP는 최정 선수가 됐습니다. 물론 내 맘대로고요.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현재 경상도 중심으로